안녕하세요. AMPM 박세현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성과나는 틱톡 광고는 다르게 만들어집니다를 주제로 틱톡 매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SNS 광고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메타 중심의 퍼포먼스 광고에는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광고 단가 상승과 경쟁 심화로 기존 매체만으로 성과를 확대하는 데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매체가 바로 틱톡입니다. 틱톡은 단순 광고 채널이 아니라 콘텐츠 기반으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매체입니다. 이미 광고를 운영 중이라면 확장 매체로,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초기 유입 채널로 틱톡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틱톡 광고가 성과를 만드는 구조와 효과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틱톡의 특성, 틱톡 대 틱톡 라이트, 팽글, 틱톡 대 메타, 틱톡은 어떤 콘텐츠가 성공할까? 틱톡 광고 어떻게 준비 시작할까 순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틱톡의 특성입니다. 틱톡은 단순한 쇼폼 플랫폼을 넘어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매체입니다. 브랜드 테이크오버, 탑뷰와 같은 전면 노출형 광고로 빠르게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고, 인피드 광고를 통해 클릭, 전환, 앱 설치 등 실질적인 퍼포먼스 성과까지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CPM, CPC 등의 입찰 방식과 CPA, CTR, CBR과 같은 지표를 기반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퍼포먼스 매체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틱톡은 단순 퍼포먼스 지표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보다는 콘텐츠 반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매체입니다. 추천 기반 피드를 중심으로 시청 시간과 상호작용 데이터에 따라 노출이 확산되기 때문에 정교한 타겟팅보다는 넓은 타겟 설정과 콘텐츠 완성도를 통해 성과가 만들어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넓은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운영했을 때 CPA는 낮아지고 전환율은 높아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표 측면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CPM은 낮은 단가로 대량 노출이 가능하고, CPC는 콘텐츠 완성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CPI는 앱 설치 유도에 유리하지만 유지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로아스는 초기에 낮더라도 콘텐츠 테스트와 최적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측면에서는 높은 체류 시간과 적극적인 참여 행동이 특징이며, 25세에서 34세 비중이 크지만 실제 체감상으로는 10대 초반부터 20대 초반 유저의 반응성이 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넓은 타겟을 기반으로 운영하되 반응이 빠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틱톡 대 틱톡 라이트 대 팽글입니다. 앞서 살펴본 틱톡 매체의 특성을 기준으로 보면 각 지면은 동일한 플랫폼 안에 있지만 역할과 성과를 보는 기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메인 틱톡은 반응과 전환을 직접 만들어내는 핵심 지면으로 콘텐츠 몰입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CTR, CBR, CPA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노출이 아니라 시청 지속시간, 완주율, 참여율과 같은 반응 지표를 함께 보면서 성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틱톡 라이트는 메인 캠페인 운영 시 추가로 노출이 확장되는 보조 지면으로 도달 확대 역할에 가깝습니다. 성과 리포트가 단독으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개별 효율보다는 전체 캠페인의 노출 확장과 추가 전원 확보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팽글은 외부 앱 네트워크 지면으로 메인 틱톡 대비 몰입도는 낮을 수 있지만 더 넓은 트래픽과 볼륨 확보에 유리합니다. 특히 앱 설치나 리드 확보처럼 결과량이 중요한 캠페인에서 활용되며 CTR, CPC, CPA 등을 별도로 비교해 효율을 판단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틱톡 대 메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틱톡과 메타는 모두 퍼포먼스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캠페인 목표 설정, 예산 입찰 관리, 그리고 주요 지표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매체 모두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 노출을 최적화하며 데이터가 쌓일수록 성과가 개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가 작동하는 방식과 성과가 만들어지는 구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틱톡은 타겟팅보다 콘텐츠의 확산력과 반응을 기반으로 성과가 만들어지며 콘텐츠의 완성도에 따라 성과가 차이가 크게 납니다. 초기에는 로아스가 낮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소재 테스트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메타는 관심사 기반 타겟팅과 데이터 축적을 중심으로 성과가 만들어지는 구조로
정교한 타겟 설정과 리타겟팅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전환 중심 선거와 안정적인 로아스를 확보하는 데 강점을 가집니다. 또한 메타는 구매 의도가 형성된 사용자에게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라면 틱톡은 콘텐츠를 통해 관심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다만 두 매체 모두 반응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출이 확장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틱톡은 어떤 콘텐츠가 성공할까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틱톡에서 먹히는 콘텐츠는 더 이상 짧고 단순히 자극적인 영상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사람 같고 이해되고 납득되는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완성도 높은 광고보다 실제 사람의 느낌이 살아있는 콘텐츠가 더 반응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실무자나 크리에이터가 직접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제작 과정과 같은 비하인드가 드러나는 콘텐츠가 더 자연스럽게 소비됩니다. 또한 단순 재미보다 이해를 주는 콘텐츠가 중요해지면서 설명이나 비교를 통해 차이를 보여주는 콘텐츠가 더 높은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단순 홍보가 아닌 왜 이 제품을 사야 하는지 납득시키는 구조도 중요해졌습니다. 사용 전후, 실제 후기, 구체적인 상황 제시 등 현실적인 근거가 함께 들어가야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적으로 과하게 완성된 광고보다 자연스러운 촬영과 말투, 실제 사용 장면이 포함된 컨텐츠가 더 적합한 것입니다. 또한 컨텐츠는 영상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댓글과 함께 확장됩니다.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다음 콘텐츠로 이어가는 흐름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짧은 영상으로 관심을 만든 뒤 라이브에서 설득하는 방식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틱톡에서 성과를 만드는 콘텐츠는 보여주는 광고가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맥락을 기반으로 반응을 이끌어내는 콘텐츠이며 이러한 흐름 안에서 설계될 때 가장 높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틱톡 광고를 어떻게 준비 시작할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틱톡 광고의 핵심은 단순히 광고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기반으로 반응을 만들고 이를 성과로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 노출이나 클릭을 넘어서 시청 유지, 참여, 댓글, 확산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설계해야 실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기획부터 테스트, 데이터 분석, 반복적인 개선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저희 AMPM은 다양한 매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틱톡 구조에 맞는 콘텐츠 방향을 설계하고 성과가 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틱톡을 통해 유입을 만들고 성과를 연결하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란에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박세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